Thomas Anderson? Hello, Neo. Do you know who this is? Morpheus.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매트릭스를 가르쳐주는 선각자입니다. 그런데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따르면 모피어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꿈의 신 모르페우스를 뜻합니다. 모르페우스는 꿈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모방하여 특정인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진실을 가르쳐주는 인간이 거짓에 능숙한 신의 이름이라는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모피어스는 오라클의 예언을 맹신하였지만 결국 속편에서 예언이라는 건 없었고 예언 또한 아키텍트의 미끼였듯이 모피어스라는 이름에는 거짓에 속은 자라는 복선적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순과 아이러니는 매트릭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I want my phone call. If you're unable to speak. 그 순간 잠에서 깬 네오, 그리고 동시에 모피어스의 전화가 옵니다. Now, do you still want to meet? Please, come. Sit. Do you believe in fate, Neo? No, Why not? because I don't like the idea that I'm not in control of my life. 왜 이 대화가 있는 걸까요? 바로 칸트 철학입니다. 그는 외부의 힘이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피력합니다. 여기에 칸트의 철학이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인간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데카르트는 거짓 외향을 창조하는 건 악마적 존재라고 하였지만 칸트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What you know you can't explain, but you feel it. You're here because you know something. Matrix. The Matrix is everywhere. You can see it when you look out your window or when you turn on your television, when you pay your taxes. 1999년 자체가 모두 매트릭스라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걸 의미하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러한 매트릭스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매트릭스는 이데올로기와 유사합니다. 이데올로기란 사상 혹은 이념을 뜻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우리주의 세계를 구성하는 언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크 락강은 현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락강의 철학대로 매트릭스라는 용어에 이데올로기를 대입하면 의미가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t is the world that has been pulled over your eyes. It is the world that has been pulled over your eyes. What truth? That you are a slave like everyone else. You were born into bondage. 인큐베이터에 갇힌 2199년의 인간을 암시하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말을 실제로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땅속에 동굴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동굴 안을 비추는 불빛이 있는데 그림자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진짜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매트릭스의 사람들은 캡슐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동굴 속의 사람들은 속박에서 벗어나고 동굴을 벗어나야 진짜 세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take the red pill,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여기서 네오의 선택은 모피어스의 안경에 반사됩니다. 세련되고 훌륭한 연출법이기도 하지만 반영을 활용한 데에는 철학과 종교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울 장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고 모피어스에 의해 옆방에 가서 매트릭스를 벗어나기 위한 장치를 몸에 두릅니다. Cause Kansas is going bye-bye. 사이퍼의 이 대사는 소설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 도로시가 자신이 살던 캔자스 지역을 떠나듯이 네오도 그럴 거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잠시 후 네오는 거울을 통해 매트릭스의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울의 왜곡을 보면서 매트릭스의 균열을 찾고 거울이 몸을 뒤덮는데 거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네오는 거울을 통해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걸까요? 바로 네 가지의 철학입니다. 불교, 기독교, 헤겔, 그리고 락항. 불교 철학적으로 이 거울 파회는 무아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셀카를 찍을 때 필터를 적용시켜 잘생기고 예쁜 자아를 확인받는 행위를 반복하듯이 거울은 자아가 존재한다는 환상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거울 속 이미지는 자신의 진정성을 말해주지 않는 허구의 이미지이고 이 거울은 불교 철학에서 속임수를 뜻합니다. 즉 거울 속 자아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 속 나의 모습은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오는 이 거울을 파괴함으로써 진정한 세계로 들어섭니다. 거울이 몸을 뒤덮으면서 기존의 자아도 소멸됩니다. 거울을 없앰으로써 자아를 없앱니다. 이것을 무아 아나트만이라고 합니다. 즉 진정한 현실을 보기 위해서는 자아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거울의 왜곡을 통해서 네오는 매트릭스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반영합니다. 해겔 철학적으로 이 거울 파괴는 변증법적 성장입니다. 네오와 거울이 합쳐지는 것은 현실 속의 네오라는 정과 거울 속의 네오라는 반이 만나 합의된다는 해겔의 변증법적 사고를 시각화한 장면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변증법이란 정과 반이 만나 합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적 사고인데 영화 매트릭스는 선글라스 속 영상, 거울 속 영상, 숟가락 속 영상, 문고리 속 영상 등 반영을 주요 장면마다 등장시켜 네오라는 캐릭터의 변증법적 성장을 그립니다. 락강 철학적으로 이 거울 파괴는 바로 현실계입니다. 락강에 따르면 거울이 네오를 뒤덮는 장면은 퇴보를 뜻합니다. 이데올로기의 모체인 상징 단계를 지나 우리가 자신의 이상적 의미를 발견하고 거울 단계를 지나 현실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울 장면 이후 네오는 현실 세계로 들어가며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Morpheus, what's happened to me? Come with me. This is my ship, the Nebuchadnezzar. 느부갓네살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이름인데 그는 예지몽으로 고통을 겪다가 미쳐버렸습니다. 배의 이름은 인류의 해방을 바라지만 오라클을 향하는 광신적의 믿음으로 시온의 학살을 이끌 뻔하는 모피어스의 우매함을 담아냅니다. This is the construct. Right now, we're inside a computer program. This isn't real. 여기에 의자는 네오와 모피어스가 매트릭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앉았던 그 의자입니다. This isn't real. What is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왜 모피어스는 이러한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This isn't real. What is real? 이것은 데카르트가 주장한 회의론입니다. 회의론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영화 속 실제 육체는 캡슐에 있지만 기계가 우리의 감각을 속여 가상세계 매트릭스를 만들었듯이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령을 기계와 프로그램으로 형상화한 것이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은 여기에 결론으로 활용됩니다. This isn't real. What is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real is simply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왜 모피어스는 이러한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통 속의 뇌입니다. 힐러리 퍼트넘은 미국의 철학자로 저서 이성, 진실, 그리고 역사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 유명한 통 속의 뇌 사고 실험으로 데카르트 악마 논증의 현대판입니다. 매트릭스는 어쩌면 통 속의 뇌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This isn't real. You've been living in a dream world, Neo. This is the world.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이 구절은 오프닝에 등장했던 책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 등장한 구절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시뮬라크르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즉 인간은 현실에 대한 접촉보다는 시뮬라크르를 먼저 접하게 되므로 시뮬라크르는 우리의 현실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연예인 학폭이죠. 모니터에 비치는 그들의 모습은 원본을 복제한 가상의 이미지 시뮬라크르입니다.
시뮬라크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원본인 듯이 인식되었지만 곧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 취업, 뉴스 등 수많은 시뮬라크는 실제 안의 현실을 가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제 안의 현실을 알 수 없이 신기루만 존재하는 삭막한 사막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사막. 자, 다시 1편으로 돌아와 매트릭스는 기계의 하능의 놀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 네오는 공황을 일으키다가 구토를 합니다. 여기서 이 구토는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에서 주인공 로캉탱은 어느 날 자신의 손이 갑각류 집게처럼 보이는 등 사물들의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오가 혼란을 겪어 구토를 하듯이 로캉탱도 의식 세계를 넘어 본질의 세계를 보자 혼란스러워합니다. 거대한 세계 속 방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오는 엄청난 진실을 겪고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매트릭스 훈련을 수행합니다. 진실의 충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좌절하지 않고 훈련을 할까요? 실존주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본래성을 위해서입니다. 본래성이란 인간 조건의 본질을 알고 있는 상태, 비본래성이란 개인이 현실의 참된 본질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오는 이 본래성을 지향합니다. 만약 비본래적으로 살게 되면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기회 대신 예정된 정체성을 수용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애초에 자신의 선택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였습니다. Do you believe in fate, Neo? No, Why not? because I don't like the idea that I'm not in control of my life. 그리고 이러한 본래성이야말로 그의 발현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환상을 부수고 세상의 본래성을 깨닫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개별적 자아가 아니라 전체와 통일되어 있는 고등의 자아입니다. 이후 네오가 매트릭스의 시스템을 의지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가 매트릭스라는 시스템 전체와 통일되어 있는 고등의 자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각성을 한 네오가 2, 3편에서는 선택이라는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고뇌를 하게 되는 이유도 이러한 실존주의 본래성을 위해서입니다. 사이퍼는 그 전까진 훌륭한 대원 중 한 명이었지만 트리니티의 마음이 자신에게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알자 배신을 마음먹게 됩니다. 매트릭스2에서도 네오는 사랑하는 트리니티를 위해 모든 인류를 제쳐둡니다. 매트릭스 시리즈는 다양한 철학, 사상, 종교를 담아내는 복잡하고 심오한 영화이지만 가장 클리셰한 주제도 강조합니다. 사랑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변수이며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네오가 사랑 덕분에 부활을 하듯이 사이퍼는 사랑 때문에 배신을 합니다. 매트릭스 1편 맨 처음부터 사이퍼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트리니티를 향한 토로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변수와 가치에 기인합니다. You like him, don't you? It doesn't matter what I believe. You like watching him. You don't, do you? 사랑은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변수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이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후속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보는 건대였습니다.